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불꽃보다 여행님, 이상민 12월 달에 국힘 입당, 기사가 좀 났나요? 난다 하더니 결국 났나요? 예, 근데 이상민 국힘 입당하는 거 사실 별로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입당하겠다라는 얘기를 사실상 방송에 나와서 거의 공개적으로 했죠. JTBC에 나와서. 심지어 JTBC에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가 됐느냐. 나는 국회의장 되는 게 꿈이고 국회의장이 될 수 있으면 어디든 간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민은 이제 간다라고 봐야겠죠. 잠시 아마 이 이낙연 신당 쪽에 눈길을 잠시 주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 어떻게든 이낙연 신당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민주당으로 합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을 가지 않더라도 다시 민주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꼼수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갈 거예요. 자, 스파리아님, 민주당 검사 탄핵 10명 더 간다고 함. 예, 10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추가로 검사 탄핵이 진행될 거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거기에 지금 나의엽이라든지 또 임모 검사라든지 임정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마 줄줄이 걸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탄핵 대상에 포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정말 잡설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예. 언제까지 저럴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검사들은 버티는데 이동관만 사퇴한 이유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이정섭과 손준성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통과가 됐어요. 이동관은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기 직전에 이 사표를 냈고 그 사표가 곧바로 받아들여졌고 심지어 정부에서 국회로 이동관은 사퇴하였습니다 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돼버렸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석인 상태가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로써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체, 회의제 기구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는 위원이 다 없어요.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위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들을 전부 다 윤석열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죠. 따라서 현재 방통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동안 방통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요. 윤석열이 후임 방통위원장을 이미 내정을 해둔 상태에서 이동관의 사표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 이동관이 사실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학폭 사건 운운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됐지만 그래도 바득바득 우겨서 방통위원장이 됐습니다. 근데 방통위원장이 된 지 이제 채 한 달 남짓 됐는데 최단명으로 방통위원장직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런데 이동관이 이렇게 사표를 쉽게 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후임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내정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가더라도 특별하게 부담이 될 것이 없다라는 점. 더군다나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국회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탄핵 전에 도망을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검사들과는 달리 이동관은 전혀 지켜줄 마음이 없다더라. 그래서 이동관이 사실 은근히 좀 이동관은 좀 나가줬으면 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쓰고 버릴 수 있는 카드였다는 거지. 언제든지 버리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게 이동관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검사들은 뭔데? 사실 손준성은 그 검사장급입니다만 이 정부 부처 국장급이에요. 손준성은 여기 이정섭은 차장검사입니다. 차장검사는 기껏 해봤자 고참 과장급 정도예요. 자, 이 둘 여러모로 어느 모로 보나 이동관보다는 급수가 한참 처집니다. 자, 이동관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위법 행위를 한 걸로 보여요.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 좀 논란거리가 될 부분이 있는데 손준성이나 이정섭 같은 경우는 개인 비리였죠. 손준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손준성 보냄이라는 고발 사주 사건의 그 핵심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손준성 보냄이 아니라 장용진 보냄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랬으면 내가 뭐라고 변명을 댄들 그게 무죄가 나왔겠어요?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버틸 수 있겠어? 못 버티죠. 입장 바꾸는 생각해서 아니면 이재명 보냄 그렇게 됐었다고 생각해봐. 이게 손준성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상황을 바꿔놓고 보세요. 그죠? 근데 손준성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 정말 개새끼들이죠. 이정섭 마약 범죄자를 빼돌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파렴치범이에요. 차라리 이동관은 정책이지. 정책인데 좀 과한 정책이었지. 근데 얘는 뭐야? 개인 비리야. 변명거리가 없는 개인 비리야. 근데 왜 개인 비리를 저지른 이 둘은 버티고 이동관은 나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자, 오늘 손준성과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손준성, 이정섭 총 투표수 180에 찬성 175, 174, 반대 23, 무효 22, 기권 하나하나. 반대 무효 기권 던진 놈이 또 던진 거지. 자, 누가 왔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권? 제가 볼 때는 이 기권은 국회의장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보니까 투표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계속 보니까 김진표 의장이 자리를 그닥 비우는 것 같지도 않고 김진표 의장이 투표하는 모습을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 자, 뭐 그렇다 치고 반대 무효 결국에 똑같은 놈이 했다는 거고 찬성이었던 놈 하나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자, 딴 사람도 아니고 이게 이정섭이야. 이정섭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 비리 아닙니까? 개인 비리인데 반대표가 더 많았다? 물론 한 표입니다만 좀 그러네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이 국회의원들 중에 이 검사들을 이 손준성, 이정섭 이 비리 검사들을 두둔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이만큼 있다. 뭐 보면은 한 5명 정도, 6명 정도 있다는 얘기죠. 180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이렇게 표가 나왔다면 이 180명이면 여기 정의당 표도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정의당에서 나온 건가? 살짝 의심을 좀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여하튼 자, 이렇게 손준성과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동관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탄핵안 투표가 되기 직전에 사표를 냈고 곧바로 수리됐어요. 윤석열은 아마 이동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함과 거의 동시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아마 뉴스도 동시에 난 걸로 봐서 거의 같은 순서, 같은 시간대에 뭐 나란히 도장을 찍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들은 다 버티는데 왜 이동관은 도망을 쳤을까? 사실 검사들은 급수가 더 낮고 이동관은 장관급이에요. 이동관이 문제가 된 거는 그래도 정책 수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정책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절차를 어겼다거나 자신한테 권한이 없는 권한을 행사했다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책에 관한 거죠, 일단은. 근데 검사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개인 비리였어요. 손준성 보냄 때문이고 천암의 마약 혐의를 무마해 준 거. 이거 뭐 사실 참 파렴치범 아닌가요? 잡범들 아닌가요? 한동훈식 표현대로 하자면 잡범이잖아요. 잡범. 근데 이 잡범들은 버티고 이동관은 도망을 쳤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이런 상황이 생기려면은 사실은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동관 너는 내가 더 못 지켜준다. 하지만 검사들 니들은 내가 지켜줄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 거죠. 검사들한테 야 니들 버티래 그러니까 버텨 라고 오더가 내려가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동관이 사표를 내는데 굳이 검사들이 버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검사들, 특히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는 개인 비리고 정말 파렴치범이고 증거가 확실해요. 그런데도 못하고 버티고 있네? 야, 이게 왜 이렇지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혹은 국힘당에서 이동관은 지켜주기가 어렵다. 누구는 지켜줄게? 검사들은 지켜줄게. 이렇게 코멘트, 오더가 내려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자, 결국 이거는 뭘 말하느냐? 윤석열 정권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방송장악까짓 거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 검찰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 이동관 뭐 너는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나가라고 하진 않은 것 같아. 하지만 뭐 야 니 나가고 싶은 것들랑 나가. 버티기 힘들 것 같으면 나가도 돼 라는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동관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은 이동관은 바꿔치울 수가 있지만 검사들은 바꿔치울 수 없다라는 상황을 설명한 걸로 보입니다. 즉, 이동관은 대체 가능인데 검사들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즉, 손준성하고 이정섭 얘네들이 엄청나게 윤석열한테 신임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 그동안 윤석열의 어떤 집안 말썽 피우는 장모, 말썽 피우는 처남, 또 말썽 피우는 와이프를 쉴드 쳐주고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바로 이 손준성, 이정섭 같은 검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줬다라는 얘기겠죠. 또 윤석열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물라면 물고 물어 뜯으라면 뜯고 패라면 패는 말 그대로 사냥개로서의 역할을 정말 충실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다. 이동관은 갈아치워도 되지만 검사는 갈아치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유, 이동관은 갈아치울 수 있는데 검사들은 설령 이동관보다 급수가 한참 낮다고 해도 검사들은 결코 갈아치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검찰 내부에서 벌써 엄청난 균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탄핵 소추가 지금 벌써 3건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검사 탄핵 소추가 시작된 이후에 검찰 내부가 더더욱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거야. 이 상황에서 또 누군가가 뭐 손준성이 됐든 이정섭이 됐든 사표를 내고 나가는 순간 검사 조직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아니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미 흔들리고 있고 걷잡을 수가 없는 붕괴 지경에 이를 거라는 얘기지.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사실상 자기 이 직계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충성하면은 내가 출세로서 보장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가지고 그 검사들이 개새끼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윤석열의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냥개 노릇 잘못했다가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탄핵을 당했을 때 윤석열이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그 순간, 아무도 다시는 윤석열의 사냥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는 거죠. 즉 검사 탄핵을 막아주지 않으면 윤석열은 곧바로 레임덕이 올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윤석열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세요. 장모는 장모대로, 처남은 처남대로,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검찰청에 거의 매일 불려가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동관 정도는 갈아치워도 되고 이동관을 대신할 사람들도 있지만,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이라도 갈아치우는 순간 자신의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손준성, 이정섭 이 두 검사들을 쉴드 치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선택 자체가 되게 황당무계하고 거의 미친 짓에 가까운 행동이잖아요. 딴 것도 아니고 마약이라며. 그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 처남의 마약을 빼줬잖아. 이거는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스스로 이정섭을 잡아가둬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정섭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동훈의 그 길을, 한동훈이 갔던 길을 쭉 따라가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시사항이라면 정말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자였잖아. 그러니까 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감싸고 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막겠다는 거예요. 근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거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악수 중에 악수인데, 자, 손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준성 같은 경우에는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것이 이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지난 총선에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이 총선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당시에 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작, 수사를 가지고 공작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냥 수사를 하려니까 명분이 없어. 그래서 뭐 고발이 들어왔길래 내가 수사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 명분을 만드는 작업을 했죠. 그 명분을 누가 만들어줬다? 검찰이 스스로 만든 거 아니야. 검찰이 다 고발장을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전달받은 것을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다시 접수시킨 거잖아. 이게 고발사주 사건이잖아요. 그 핵심 인물이 누구? 손준성이잖아. 손준성 보냄. 자, 손준성은 지금까지도 손준성 보냄에 대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만약에 장용진 보냄이었다면, 혹은 이재명 보냄이었다면 지금 재판이 이렇게 질질 끌었겠어? 나 진짜 지금까지 재판을 끌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나름이죠. 자, 여하튼
이거를 쉴드 치겠다고 지금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짓이죠. 근데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미친 짓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흔들릴 거기 때문에. 봐요. 여기서 손준성이나 이정섭을 어쩔 수 없이 읍참마속을 한다. 그러면 다른 검사들 어떡하겠어? 야, 그래. 필요할 때는 별 희한한 개짓거리까지 다 시키더니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저 목을 치는구나. 잘못은 지가 했지 쟤들이 했냐. 시키는 거 그대로 받아 쓴 애들이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식으로 삐딱선을 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쟤는 잘못한 게 명백해. 하지만 그 명백한 아이들까지 윤석열이 쉴드를 쳐준다면 검사들 뭐라 그러겠어? 저봐. 충성을 다 바치니까 이렇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봐주는구나. 충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즉 윤석열로서는 이 검사들의 충성을 가지고 가야지. 충성 강력한 자신한테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검찰 집단을 끌고 가야만이 자신이 막판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아니 퇴임 후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음 검사 2기 정권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관은 쳐내지만 검사들은 야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또 계속해서 계속 뭐 이렇게 계속 이몽석 검사 이런 사람들 계속 다음 검사 탄핵 3번, 4번, 5번, 6번 계속 쭉쭉쭉쭉 나가야 되죠.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때까지. 쟤들이 버틴다고 우리가 거기 버티는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지. 못 버티게끔 힘을 더 가해야겠죠. 네. 자, 앞으로 민주당 특히 박주민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의 이 활약이 더 필요해진 이유입니다. 자, 기쁨님께서는 1일 2 탄핵해야 한다. 예. 한동훈이 1일 1 탄핵이라고 빈정댔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1일 2 탄핵한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전 충분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일 2 탄핵. 어우, 좋은 얘기네요. 아울러 한동훈이 계속 저렇게 설치는 것 역시 제 스스로 제 명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종숙님께서는 적폐 판사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소피아님 탄핵열차 계속 달려야 한다고 하셨네요. 자, 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탄핵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저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